오늘 두 번째 코너는 시사성이 있는 질병 하나를 가지고 서양의학과 한의학 관점에서 각각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주사 맞을래? 침 맞을래? 네, 뭐 맞을래?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원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색깔을 깔맞춤을 하셨어요. 뭐 커플. 사전에 혹시 얘기하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요. 텔레파시가 어떻게 잘못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죠. 네, 허리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불에 데인 듯한 뭐 그런 통증이 있다. 뭐 이렇게 뉴스에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대전이 낳은 불세출의 미남. 오늘도 여기에 왔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오셨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불세출의 미남 의사. 네, 우리 이문희 원장님. 네. 넘버 2일지 3일지 뭐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넘버 2 있네요. 여기 넘버 2. 굉장히 좀 굉장히 의욕이 네.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네. 너무 멘트가 너무 좋으셨어요. 저도 사실 허리 디스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앓고 있고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목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허리 디스크가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문희 원장님이 좀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요걸 갖고 나왔는데요. 예, 요게 보시면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 카메라 이게 네, 보이죠? 정면에 있죠. 예, 네. 이게 허리뼈입니다. 허리뼈고요. 척추. 그렇죠. 척추라고 얘기하는 허리뼈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게 요게 이제 바로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물렁뼈죠. 물렁뼈. 요게 디스크고요. 뼈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쿠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스프링 같이. 예, 스프링 너무 탄성이 큰가? 예, 좀 그렇고 네, 예, 네. 어쨌든 좀 스펀지. 굉장히 그런 왜냐면 뼈하고 뼈가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 좀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이제 그 디스크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어떤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면 이제 신경이 요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 네. 사이로 지나가는 그 신경을 누름으로써 이제 그 통증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이게 정식 명칭은 뭐 추간판 탈출증 뭐 이런 요추 추간판 탈출증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게 이렇게 삐져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제자리에서요. 그렇죠. 이 그 디스크가 추간판이 이제 디스크잖아요. 예, 그게 빠져 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디스크에 걸리면 우리 흔히 이제 이 디스크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을 환자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나요, 원장님? 최재원 원장님, 네. 예, 뭐 우리 다들 주변에 많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또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허리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허리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해서 뭐 심하면 발끝까지 해서 땡기는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언론에 많이 나온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저린 느낌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느낌이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심하면 이게 정말 심해지면 그때는 못 걷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그렇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디스크 때문에 혼자 화장실에 소변을 못 봤어요. 짚지 않으면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 목발 짚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신경이 이제 뭐 지금의 그 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디 신경을 눌리느냐에 따라서 꼭 그거대로 가진 않지만 어쨌든 대소변 보기도 힘든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꼭 디스크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허리 아래쪽, 엉덩이 쪽, 또 뭐 심하면 요 하복부 쪽 이런 근육들이 많이 뭉쳐도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고 디스크인 경우도 대소변 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이 디스크요. 근데 이문희 원장님, 이 디스크는 왜 발병이 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쿠션이 우리가 처음에 사면은 기능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래 사용을 하면 푹 꺼지죠. 그러죠. 꺼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수분이 뭐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쿠션 작용을 잘 하는데 이제 오래 사용하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좀 그 수분도 좀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해지니까 그게 이제 그 쿠션 작용을 제대로 못 하고 그게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가 동반이 되면 거기로 이제 터져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노화를 이제 한 가지 발병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대개 이제 그 오는 경우는 그 어떤 그 충격.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외부 충격이고요. 충격? 예, 그렇죠.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게 빠져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찢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교통사고 예, 예.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네. 비만한 사람들. 이 사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안 아파요. 피해갈 수가 네, 저는 없어요. 아프지 않습니다. 예. 이따 혈관 눌러드릴게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담배 피는 것도 좀 영향이 있다. 이 사람. 예,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안 아파요. 과도하게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좀 안 좋은 자세에서 쓰는 경우. 이제 제가 아까 유심히 봤는데 우리 정 PD님도 자세가 안 좋더라고요. 아 예. 네, 예. 자세가- 맞습니다. 자세히 예, 보셨습니다. 예, 예. 자세가 예, 불량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 왜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많아지니까 네. 이게 이제 허리는 그 오히려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이렇게 압력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서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면 누워 있는 거는요? 누워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누워 있는 것도 괜찮죠. 예. 제가 근데 이제 늘 누워 있거든요. 집에 가면 침대와 등이 항상 그렇죠. 붙어 있거든요. 예. 침대도 좋은 침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네. 예, 너무 딱딱한 침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푹신한 침대도 안 되고 예. 한의학에서는 디스크 발병 원인을 비슷하게 보시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외부 충격이 없었고 아직 젊은데 또 안 좋은 자세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겹쳐 있다 그러면 더 이제 잘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동의보감 같은 곳에서는 요통을 이제 10종 요통 그래서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뭉쳐 있어도 뭐 실제로 요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꼭 디스크는 아닌 거겠죠. 예, 예, 예. 그렇지만 그런 어떤 원인들이 나오는데 대개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아래쪽 배 쪽에서 예를 들어 순환이 너무 안 되면서 배가 굉장히 냉하고 차다 속이 한의학적 개념으로 예. 차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척추를 비롯해서 아랫배 쪽으로 혈액 순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순환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이 지금 여기 이제 잠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시죠. 이제 지금 이제 뼈하고 요 디스크 위주로 나왔는데요. 여기 주변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탄탄하게 감싸주는 인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 뼈들 사이를 연결하는 척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들이 이렇게 세로로도 연결되고 가로로도 연결되고 네. 뭐 이렇게 골반뼈라든지 그다음 갈비뼈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그래서 힘줄, 근육, 인대 이런 주변 조직들이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탄탄하게 못 잡아주면 쉽게 무너지기가 쉽겠죠. 힘을 유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주변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면 뼈를 당기니까 뼈 사이가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몸 안의 흐름의 문제 때문에 근육이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게 된다든지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혹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등등의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이 들어가면 아래가 많이 냉하다든지 혹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 쪽에 해당하는 수렴을 하는
기운의 양상들이 너무 부족해져서 근육들의 탄탄함이 탄력성이 떨어져 간다든지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져 간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너무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피로가 쌓여 있는 분들은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으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디스크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100%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필요한데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추 디스크가 좀 많이 오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예. 네. 피로가 휴식이 적고 너무 피로감이 높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이 겹칠 때 허리 쪽 디스크가 이제 오기 쉽겠죠. 휴식이 적어지면 수렴하는 힘이 적어지니까. 어쨌든 쉬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그렇죠. 거는 그 뼈와 뼈 사이에 그런 그 디스크에 그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뭐 외부 충격이나 노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인대라든지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거기에서 근육이나 인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몸의 내부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같이 치료할 때 치료가 훨씬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문희 원장님께서 이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연 치유가 이따 됐잖아요. 말씀하실 거는 지금 미리 말씀하시 마세요. 이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자연 치유. 이 디스크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죠. 불치병은 아닌 거죠. 근데 치료하신 분을 제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완치가 아닌 거죠. 재발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서양 의학에서는 그러면 이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그 치료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진단 검사가 MRI라고 하잖아요. 자기 공명 그렇죠. 영상 진단 장치. 그 MRI를 찍어보면 뭐의 학자인지 아세요? 네. 의사께 그런 걸 여쭤본다고요? 서로 좋아하는 자기.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MRI.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찍어보면 MRI 상에서 그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50%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찍어보면 그 노화 현상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디스크가 좀 돌출이 되고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예. 모든 질병에 다 그렇듯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90% 이상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내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지 않는 한 10% 정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좋아지지 않는 10%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시술들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받았었어요. 신경 성형술. 예. 그게 엄청 비싸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뭐 직접 수술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게 되죠. 지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 돌출 부위를 아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빨아내기도 하고 그 레이저 흔히 말하는 레이저 수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뭐 풍선 같은 걸 해가지고 그쪽에 그 압력을 좀 벌려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성형술 받고 만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신 분도 만족도가 없었어요. 네. 전혀 그 만족도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저는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경에 직접 뭐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한다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액을 제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이제 칼로 이게 그 환부 그렇죠. 절개해가지고 그런 수술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의학에서는 이건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주변 조직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뭐 부항이라든지 약침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몸 자체에 원장님 침은 뭐고 약침은 뭐예요, 근데?
약침은 이제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무균 처리해서 희석 처리해서 이제 조금씩 그 중요한 막힌 부분이라든지 경혈 자리라든지 이런 데 주입을 침에 약을 묻혀서 침을 놓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주사기로 놓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같은 거. 아. 벌침도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건가요? 주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놓는 자리가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침은 꽂았다 빼는 건데 이건 약물을 주입한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놓는 자리가 중요하다. 고수들은 뭐 네.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을 풀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물론 침으로도 전체적인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이라든지 뭐 혹은 뭐 요즘 얘기 나오는 추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몸의 내부적인 문제를 더 푸는데 효율적인 이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 치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은 자연 치유하는 게 예전에는 흡수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혈관이 점점 그쪽으로 생기면서 대식 세포들이 나와서 먹어 치우더라. 뭐 이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흘러나온 디스크가 없어지는 그 방법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야 뭐 디스크에 뭐 한약 먹어서 그 좋아지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 상태를 잘 균형을 맞춰서 그런 활동들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게. 좀 꽤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면서 침 아까 이렇게 침이나 가야죠. 약침 이런 것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예전부터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요 그때도 고생 많이 했겠죠. 디스크가 터졌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첫째는 어쨌든 한약이라는 게 무조건 보하는 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각가지의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구성해서 몸하고 맞추느냐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 치료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특히 좀 우리가 열심히 좀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제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이 쪽, 허리 아래쪽 근육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스트레칭해서 풀어줄 거냐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재호 원장님 말 습성 하나를 지금 파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좀 왜냐하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재호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씩만 해주세요. 이 디스크 안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각각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이제 그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 증세가 있을 때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가, 예. 이제 그런 게 참 궁금한. 칼 대면 끝난다 이런 예, 얘기도 예, 많이 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거나 뭐 시술을 권유했을 네. 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한 선생님 얘기만 듣지 말고 뭐 2분 아니면 3분 정도의 그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왜냐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다 그 성향이 다르거든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병원도 일종의 그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뭐 네. 더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좀 몇 군데 의견을 좀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노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크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이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자연 치유가 되거나 그랬어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자세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줘서 이제 허리 근육 같은 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하는 것들이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 원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디스크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저는 그 이번에 이제 평상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좀 크게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사실 치료되는 데까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네. 만약에 치료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프고 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는데 문제 없이 좀 충분히 병가를 내서 쉴 수 있는 세상이라면 보다 좀 자연 치유에 가까운 치료들을 하면서 네. 자기 몸 건강하게 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니까 바로 그냥 수술해야 되고 뭔가 빨리 나와서 뭐 일해야 되고 뭔가 시술해야 되고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치료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도 해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쉬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삶에서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윗몸 일으키기, 예, 허리 근육 강화시킨다고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시면 디스크에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안 좋다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운동 하시는 거, 네. 그거 아주 앞으로 숙이는 거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머마질레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4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